네, 다음으로는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법을 공부하는 여러 법학과 학생들과 아니면 법과 관련된 법조인 여러분들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일반법과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법은 뭐냐? 정말 쉽게 생각해서 사람, 장소, 규율 대상 등에 관하여 효력에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헌법, 형법, 민법, 보통 헌민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일반법에 속하고요. 특별법은 뭐냐? 효력이 특정한 사람, 그리고 장소, 규율 대상 등에 대해서만 미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말한 일반법, 헌법, 민법, 형법이 있다고 했죠. 이건 되게 일반적을 규율한 법이에요. 그럼 특별법은 도대체 뭐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장소가 뭐냐?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공무원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공무원들을 또 쉽게 마주칠 수 있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동사무소, 아니면 뭐 지하철 이렇게 보시는 분들 다 공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신데요. 이러한 특정 공무원을 대해서만 만든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에 있어서 헌법, 민법, 형법을 보통 많이 배우고 나서 특별법을 배우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일반 것의 일반적인 규정을 알아야 특별한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을 보통 많이 배우고 그러고 나서 특별법을 배우는 경우가 이제 보통 대부분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또 특별법에 대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슈되는 법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지금 중고등학생이시거나 아니면 기타 뭐 다른 공부를 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예전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게 황폐화가 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대한민국이 경제력이 우뚝 솟은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여하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뚝 경제력을 설 수 있냐? 바로 대한민국 회사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경제력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석유 때문인가요? 석탄 때문인가요? 어떤 자연 광물이 많아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 재산 아니면 여러 회사들,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 이러한 여러 회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규정하는 법, 회사법이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이슈화되는 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죠. 회사로 하는 법입니다. 때문에 회사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특별법이구나. 그럼 회사법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규정하고 있을까? 회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관해서 도대체 뭘 규정하고 있냐? 회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걸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주식한대. 우리 아빠 주식했대. 아니면 뭐 인터넷에 네이버 검색에 오늘의 주식, 뭐 코스닥. 그냥 뭐 모르는 단어인데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주식과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주식과 관련되면 주식을 발행하는 곳이 있는데 그걸 주식회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회사는 또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게 회사법이에요. 예를 들면 회사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작은 회사, 큰 회사 이렇게 애매하게 정해 놓은 게 아니라 회사법은 딱 정해 놓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아니면 뭐 주식회사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회사들을 회사법에 딱 규정을 함으로써 회사는 5개의 회사로 정해 놓는다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 혼자 세울 수 있나? 여러분들 내가 오늘부터 가게 열면 회사가 되나요? 회사가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회사가 되는 걸까요? 1인 회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혼자가 회사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혼자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우는 게 회사법이에요. 되게 특별한 느낌이 들죠? 일반적으로 뭔가 규정해 놓은 법은 아니잖아요. 특별법이란 이런 것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약간 구별이 되나요? 왜 근데 특별법이 제가 일반법과 특별법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학설과 아니면 여러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갖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조금 애매모호하게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수학으로 따지면 뭐 교집합?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에요.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나? 민법과 그럼 회사법 있으면 상법과 회사법?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조항을 배우거나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체감되진 잘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 이걸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게 있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싸움이 발생했을 경우에 딱 법전에서 한 조항만 갖고 딱 적용되지가 않아요. 여러 조항이 애매모호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다른 말로 경합을 한다고 하고, 경합을 또 다른 법적인 말로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이러한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법조항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적용이 됨에 있어서 어떤 걸 먼저 적용을 하냐, 이러한 적용 기준을 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적용 원칙을 적용해서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은 강행법과 임의법입니다. 강행법과 임의법. 이것도 뭔가 쉬운 단어가 아니다. 강행법, 임의법 도대체 뭘까? 단어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행. 뭔가 강해 보여? 임의대로? 여러분 임의대로가 뭐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관심을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야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법률 용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질리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강행법과 임의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행법은 뭐냐?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법. 그럼 임의법은 뭐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이게 강행법과 임의법을 법률로 규정해 놓은 거구나. 그러면 또 강행 규정이란 게 있고 임의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뭘까요, 여러분? 어미만 바꿔볼게요.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의 규정은 뭐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라고 합니다.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고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또 따로 있는 거구나. 진짜 이게 따로 있는 건가요? 의심이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민법 105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5조에는 임의 규정을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제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법전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쳐보세요. 민법 105조. 임의 규정이 진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구나.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임의법과 강행법.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법 분류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실정법과 자연법, 국내법과 국제법, 일반법과 특별법, 강행법과 임의법. 어렵다. 어려울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있고 법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한번 적어보고 이게 법적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니 심지어 뭐 PC방을 가거나 한번 나가서 뭐 놀 때 축구하거나 기타 등등 무엇을 할 때도 주변을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것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게 생길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듣고
실사례 아니면 여러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부모님과의 대화,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한 번쯤 실사례를 찾아보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법은 사회에서 저희가 이 사회적인 동물이 이러한 분쟁과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게 만들어진 법이에요. 법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만 관심 갖고 보시면 충분히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꼭 사례로 한번 찾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냥 듣고 넘어가면 내일 되면 법을 안 배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 번쯤은 꼭 적어보고 법률 용어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조금은 접근해 볼 수 있는 복습이나 아니면 한 번쯤은 적는 노력을 꼭 해보시길 권하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